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 날짜가 겹치는 세 종목 바이브 컴퍼니, 센코, 위드텍 중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 종목을 분석하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요. 아마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상 크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오늘 벌써 바이브 컴퍼니는 시작이 되었죠. 오늘 청약 1일차고 내일 2일차 청약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센코하고 위드텍은 내일 청약 1일차고 21일 수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위드텍 동일하고요. 근데 요 환불일이 10월 22일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액으로 현재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 셋 중에 한 가지 종목에 저와 같은 분들이죠. 청약을 하면 나머지 두 종목은 청약을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에 청약을 하시면 이게 환불일이 22일이라서 여기에 모든 돈을 넣으면은 요 두 종목에 청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당연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종목들에 청약을 하면 여기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센코랑 위드텍은 날짜가 동일하게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장일은 그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차례대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 막판에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또 흐름을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23,000원, 28,000원 사이에서 최상단인 28,000원에 바이브 컴퍼니가 확정이 되었고요. 센코는 만원에서 13,000원 요 사이에 13,000원 최상단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위드텍도 21,000원, 25,000원 요 사이에서 2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뭐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모가 밴드가 그렇게 고평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확정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센코는 1,000억, 그리고 위드텍은 약 1,270억 정도 시총이 유지가 됩니다. 딱 적정한 시총이라고 생각이 되고, 업종하고 주요 생산품 그리고 테마 관련돼서 한번 보자면은 바이브 컴퍼니는 AI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얘가 인공지능이 무슨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사람 인력이 투입되어서 분석해야 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굳이 테마를 따지면은 제가 언택트라고 나름 그냥 적기는 했는데 사실 언택트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같아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어놨고요. 그리고 센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기나 센서 자체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 센서를 이용한 센서 기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가스 유출 같은 거를 이제 센서로 감지를 하고, 뭐 김치가 얼마나 숙성되었나,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린 뉴딜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자, 위드텍은 이제 클린룸 계열의 사업을 메인으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분자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그거를 이제 장비도 팔고 그리고 클린룸 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데, 현재 위드텍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나름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기업들의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장 같은 데서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를 이렇게 낮춰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센서를 부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관점에서 보면 요 세 가지 종목들이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업종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청약을 하고자 하는 종목을 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을 보면 이 최대 주주가 누군지 그리고 왜 몇 명인지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최대 주주 지분율 보면 바이브는 40%, 센코는 30%, 위드텍은 한 66.45%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대 주주의 지분은 보호 예수가 끝나더라도 크게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유통되지 않을 물량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못 적었네요. 의무 보유 폭탁이하고 보호 예수. 보통 우리 기존 주주들이 보호 예수로 물량들을 묶잖아요. 보호 예수 물량이 폭탄이 나오는 게 얼마 정도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면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약 5%, 4%, 5%에 해당되는 물량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돼서 나올 예정이고 센코는 1개월 차 때 약 30%가 추가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센코가 가장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위드텍은 1개월, 3개월 차에 보호 예수 해제가 되는 게 있지만 그 물량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6개월 차까지 최대로 나오는 물량이 10%입니다. 그래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돼서 나오는 그 폭탄이 크게 많지 않다. 하지만 6개월 차 때는 약간 그래도 10%에 가까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센코는 대신에 요 시점에 거의 대부분 물량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매를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 뭐 약간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장일날 유통 물량입니다.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43.56% 전체 물량의 43.56%가 상장일날 유통이 될 예정이고요. 센코는 34.88% 그리고 위드텍은 20.05%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보셔야 될 게 기관들 수요 예측이 끝났잖아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약 7.5, 1.8, 22.75인데 이게 낮은 수를 기록하면 오히려 더 낮아져 가지고 오히려 보호 예수 물량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물량에서 굉장히 작은 수만 보호 예수 물량으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위드텍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높게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22.78%면은 굉장히 준수한 상태고 이 물량만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도 거의 10%대 후반 정도의 상장일날 유통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들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제외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물량들하고 똑같거나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37만 4천 주로가 주식 매수 선택권 맞죠? 갑자기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대기 물량이 한 37만 4천 주 정도가 되고 센코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선택권 플러스 신주 인수권이 약 48만 주 정도 나중에 총 주식 수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드텍은 현재 추가로 추가될 만한 물량이 없는 상태고 이 상태면은 나중에 그 채권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주식이 추가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세 업체들의 단기 순이익을 연도별로 한번 볼 건데 사실 매출도 중요하고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 PR이라든지 각종 데이터에 반영되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순이익을 조금 잘 보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은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약 7억 6천 정도 흑자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적자로 7억 7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만 거의 한 19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을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센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1억, 24억, 13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센코는 이렇게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좋은 기술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중이고, 2021년도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위드텍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서 19년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성장을 보여줬는데, 원래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성장이 기대됐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근데 지금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매출들이 물론 100%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진행을 하면서 매출을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 경쟁률을 볼 건데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최근에 IPO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221대 1을 기록을 했고, 센코도 8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던 위드텍도 오늘 이제 수요 예측 결과 발표가 났는데 바이브 컴퍼니보다 더 높은 1336대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8,000원, 2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들어왔는 증거금이 투입되는 거는 아마 바이브 컴퍼니나 위드텍이 좀 비슷할 거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위드텍이 조금 더 요 세 종목 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업종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 세 종목들이 날짜가 겹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얘들이 따로 상장을 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날짜가 이래 됐을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만 보다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인데 이렇게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는 한투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얘도 한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금융 투자죠. 하나에서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계좌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12시 땡 하기 전에 얘가 청약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투는 상장일 당일날 계좌를 만들고 바로 청약하는 게 이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하나금융투자는 제가 일요일날 계좌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 청약 당일 첫날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계좌를 만들어야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일 기준 오늘이죠. 오늘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좌를 청약을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만든다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부랴부랴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계좌를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 아쉽게 겹치는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영상이었고요.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